여보세요? 네, 콩이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 차분하시네요. 새벽이니까요. 아, 자, 우리 콩이맘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자, 우리 콩이맘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귀신을 보았다고도 할 수 없고, 귀신이 있다고는 믿어요. 음, 100% 믿고, 가위에도 한 번도 눌려본 적도 없고, 음, 저는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제 딸아이가 귀신을 봐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스토리라든가, 어, 좀 매끄럽지는 못할 거예요. 음, 아이한테 어렸을 때 듣고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그 귀신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공포 라디오라든가 그런 걸 전혀 이제 듣거나 하질 않아요. 어, 간혹 저는 버즈 끼고 들으면 그다음에 엄마가 들었는데 왜 내가 귀신한테 시달려야 되냐고, 귀신 셋이서 둘이서는 잡아당기고 한 명은 손을 누르고 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던 얘기를 잠깐 짧게나마 들려드릴까 하고. 네, 지금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5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어릴 적의 25인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그 탯줄을 감고 태어나면 그런 아이들이 귀신을 본다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딸아이가 처음으로 귀신을 본 거는 5살 때예요. 음,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사실 우리 딸아이 25개월 정도에 이제 별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인데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네, 딸아이하고 둘이서만. 근데 딸아이가 처음에 하는 말이, 어? 우리 집에 사람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주방 쪽을 쳐다보면서. 네, 쳐다보고 또 눈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상하네? 우리 집에는 엄마랑 나랑 둘이만 사는데 왜 사람이 있지? 그래서 자꾸 겨눈질로 쳐다보더라고요. 음, 주방 쪽을.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귀신을 보았다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잠깐 낮에 자다가, 일요일 날 자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본 걸 거다라고 생각하고, 눈, 코, 입은 없는데 웃는 모습은 보이고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음, 그래서 네가 잘못 봤겠지. 저기에 지금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잖아. 네가 저걸 보고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 음, 집에서는. 그 집에서는 끝났고, 8살 때 그 집에서 이사를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음, 이사를 하기 전에 아는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집에 혹시 그 전 주인 쓰던 물건이나 가구가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뭐 TV장, 그리고 TV 선반 옆에 장식장 2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현관까지 쫓아내다 못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이제 그 집이 왜 좋았냐면 20평대에 살다가 40평대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오, 근데 이제 거기는 1층은 카페였고 2층은 건축 사무소였던 것 같아요. 3층이 안채 집이었고 그 옆에 작은 원룸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집이 이제 넓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 막 해서 넓은 데로 좀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너무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 집이. 음, 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며칠이 지나서 제 꿈에도 이제 귀신이, 야, 나가자.
여기선 도저히 못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예. 예. 둘이었어요. 성인 귀신이 둘이었는데 야 나가자. 여기선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사를 들어갔죠. 이사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안 보였나 봐요. 아이한테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귀신. 원래 어른 귀신보다 어린아이 귀신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어린아이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은 뭐 순간이동하니까 시공간이 없잖아요. 그 영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순간 뭐 튀어나온대요. 갑자기 불쑥불쑥.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잠깐 이제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8살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집에 혼자 들어오면 이제 안방에도 TV가 있었고 거실에도 집에 옵션으로 있던 그 TV장에 거기에도 TV가 있었어요. 그때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안방의 TV에는 비디오가 없었고 거실 TV에 비디오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애가 이제 돌아오면 뭘 하겠어요? 만화 보겠죠. 근데 어떤 만화였냐면 그 만화 영화는 만화가 무슨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뽀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네.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네. 그걸 굉장히 잘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편으로 나왔던 그게 아마 텔레토비인가 그럴 거예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와 비슷한 그 인형 탈을 쓰고 그런 만화 영화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영화를 우리 딸아이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아이들도 그 만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 영화 비디오 테이프는 제가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들을 안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게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만화 영화, 그 귀신들이 그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소파에서 중간에 있고 양쪽에 남자 어린아이 귀신과 여자 어린아이 귀신이 우리 딸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웃어요. 그럼 딸아이가 웃다가 옆에서 애들도 웃으니까 슬쩍 쳐다보면은 빵긋빵긋 웃던 그 귀신들이 우리 아이를 보면서 살기 어린 눈빛, 빨간 충혈된 그 눈동자를 무섭게 노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또 시선을 TV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만화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만화는 틀면 싫어했대요. 꼭 그 만화 영화만 볼 수밖에 없었대요. 방이 거기에 3개가 있었는데 안방, 아이방, 옷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안방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제가 있는 방에는. 옷방과 아이방에만. 그리고 거실에서 만화만 보고 있고. 8살이니까 뭐 하나에 몰두하면 옆에 귀신이 있는데도 그냥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막 자지러지게 웃다가 막 양쪽에서 째려보면 웃으면 이제 들어가고 소름이 쫙 끼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딸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딸아이는 그 아이들과 매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면 귀신들은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어른이 있으면 귀신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옆집 있죠. 옆집에 가로로 길게 조그맣게 그 불투명하게 유리로 된 그 현관 위쪽에 달린 불투명한 맞죠. 그렇죠, 모자이크 그렇죠. 유리. 네. 문은 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면은 거기로 간대요. 그 집으로. 그 집은
원룸이었거든요. 사람이 안 살고 있었어요. 빈집이었어요? 그래서 빈집이었어요. 근데 3층에 인제 저희만 사는 거죠. 근데 불이 저는 어떻게 켜지죠? 불이 켜진지 볼 수 있는 그런 불투명한 창문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음. 거기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쳐다보고 있대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 와. 아이는 매일매일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제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음성으로서 들리는 게 아니라 뇌에서 울린대요. 아이 말이 그래요. 뇌에서 들린대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우리 아이를 해치려고 할 때, 그때는 눈빛이 달라진대요. 눈빛이 그 만화 영화를 같이 보면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이 아니라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님을 해치려고 하는 예. 그런 과정이 혹시 어떤 행동들일까요? 그게 느껴진대요. 해치려고 할 아. 때 얘네들은 날 잡았구나 느껴진대요. 어떤 살기 같은 거겠네요. 예. 음. 눈빛이 달라진대요. 그러면 어른 귀신, "야, 여기선 도저히 못 있겠다. 나가자."라고 음음음. 제 꿈에 나왔던 그 어른 귀신들이 와서 그 베란다에 티타임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어르고 달랜대요, 죽이지 못하게. 뭐야. 그러면 또 잠잠해졌대요. 잠잠해졌다가 그 눈빛이 또 바뀐대요. 느껴지더래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게. 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른 귀신들이 찾아와서 음식, 귀신들만의 음식이겠죠?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이면서 "나가자. 이 집에서 나가자."라고 달래도 나가지도 않고, 아. 그러면 "아이는 해치지 말아라."라고 하면 잠잠해지고, 그 과정을 계속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인제 그때 8살 때 혼자 인제 샤워를 해 보라고 시켰었어요. 근데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가 2개 있었어요. 음. 안방 화장실 말고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 연수기에 달린 샤워기 하나, 그리고 일반 샤워기가 있었어요. 근데 딸아이가 샤워를 하면 그 아이들도 연수기에 샤워기로 같이 샤워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계속 아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저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엔. 예. 말을 하지 않았었고, 저는 그 집에 살 때 제가 인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려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할 때도 눈을 뜨고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목욕할 때 머리 감을 때 눈 감으면 뒤에 귀신이 네네.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쎄함만 느끼는 거예요. 음. 기도할 때도 눈을 못 감고 샤워할 때도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봤었고, 육감이라고 할까요? 뭔지 모르게 그냥 쎄함만 느껴지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느낌만. 그땐 제가 30 대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이 나이 먹도록 왜 이러지?' 뭐 어렸을 때는 한두 번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너무나 무서웠었어요. 음. 집은 크고 처음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이 집에서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집을 내놨어요. 그럼 4 개월 동안 그만한 일을 겪으셨던 거죠? 그렇죠. 아이는 인제 4개월 동안 그거를 겪었던 아. 거죠. 음. 근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이 너무 커서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에 씌여서 그 집이 좋아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빛이 안 돌아요. 음.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인제 뭔지 모르게 차가운 공기, 그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딸아이 같은 반 엄마랑 친해져서 인제 그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자주 차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그 집 아이들도 놀러 오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그
그 성주라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는 창문이 많았어요, 굉장히. 근데도 빛이 안 들어와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 저기 사람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랬죠. "어디에? 무슨 사람이 있어? 저기 창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비쳤을 거야. 음. 무슨 사람이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죠. 살짝은 쎄하긴 했는데 그니까 인제 어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귀신을 봤던 거죠. 그 아이도 어렸기 때문에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잘 분간을 못 했었나 봐요. 네. "저기 사람이 있네?" 그렇더라고요, 쳐다보면서. 그 집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남향 그런 건 안 보고 남 들어가셨나 봐요? 그 집이 단지 넓어서 거기에 혹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안 보였던 거예요. 보자마자 진짜 홀린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제가 푹 빠져버렸었어요. 그리고 싸기도 했고 음. 집도 굉장히 컸었고 그러니까 혹해서 저는 이제 그때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그 집 주인이 항상 하는 말이 아빠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건물 사라고, 이 건물 사시라고. 계속 우리한테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제 우리는 뭐 이제 건물 살 정도의 돈은 없었고 음. 그래서 인제 나왔죠. 사실 이사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가끔 네. 댓글들 보면 뭐 "집에서 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바로 이사하면 네. 되지 않냐." 이러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죠 진짜. 예. 그런데 제가 4 개월 만에 집을 내놨다라는 것은 음. 그냥 어떤 촉이든 불길함이든. 뭐든 간에 제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4 개월 만에 집을 내놨겠죠. 근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야. 근데 4 개월 만에 집이 나갔어요. 4 개월 살다가 집을 내놨는데 4 개월. 그니까 8 개월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이 나가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네. 아이는 그때까지도 저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귀신들에 대해서. 귀신이 제 꿈에 나갔기 때문에 나갔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과 쎄함과 그런 어떤 육감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나갔으니까 집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제 25 평짜리 집에 인제 다시 아파트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살면서 이 집에서도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딸이. 귀신이 봤다라는 거를. 그래서 인제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구하고 나서 "이 집에서 살 거야." 말했더니 뭐 얘가 아무 말이 없어요. 표정도 없고. 그래서 인제 이사를 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딸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 사실 귀신이 있었다." 그러면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8 개월 동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같으면 그니까요. 기절했거나 심장마비가 오지 않았을까. 근데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거를 음. 8 개월 동안 견뎠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지금도 그 눈빛이 생생하다고.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유치원 선생이 말을 하기를 "잃는 버르장머리 하면 못 쓴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면 그 아이들이 죽일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다라고. 와. 그리고 이사한 집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네, 어린 마음에. 근데 인제 그 귀신들이 왜 그 집에 있었나 제가 그냥 짐작컨대 그 비디오 테이프 거기에 그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어른 귀신들은 나갔지만 그 아이 귀신들이 오히려 어른 귀신들보다 이렇게 생각도 없고 어떤 사념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이령들이 생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에 상당한 그 애착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 사념이 거기 붙어서 떠나지 아. 못하고 있던 게 아닐까.
그거를 태웠어야 되는데 떼를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애들은. 그래서 고집 한심하기도 부렸던 게 하고. 아닐까. 그리고 그 따님을 헤아려 했던 것 또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 막 째려보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건 내 물건인데 네가 왜 저걸 보고 웃어? 그것도 또 다른 탭을 틀면은 화를 냈대요. 그러면은 왜 안방에도 TV가 있는데 안방에 귀신이 안 들어간다면서 안방에 있지. 왜 거실에 있었어? 그러니까는 저 아이도 8살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단순했던 음. 거죠. 그 테이프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걸 안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대로 두고 나오셨나요? 두고 나왔어요. 아.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해서 거기에 있던 거는 단 하나도 가지고 오지를 않았었어요. 잘하셨네요. 여기를 4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9살 때 4월 달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서 쭉 살고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거든요. 저 아이는 지금도 간혹 가위에 눌려요, 이 집에서도. 그 뭡니다. 집에서 과연 뭐 어떻게 아이령들이 생기게 된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물건에 붙어 있지 않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전에 살던 그 사람들도 아이를 켰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가져갔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 뒤로 아이에게 인제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집에 제가 3번을 찾아갔었어요, 음. 알려주려고. 근데 갈 때마다 없더라고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다음에 찾아갔구나. 네, 찾아갔었어요.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인제 갔는데 3번인가 찾아갔었는데 갈 때마다 없었어요. 혹시 그 집이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나요? 그 집은 그대로 존재해요, 지금도. 근데 야. 그 집은 작은 산 밑에 비탈진 곳에 있었던 집이에요. 약간 근데 음침했어요, 지금 음. 생각하면. 처음에는 못 느꼈었는데 음기가 좀 강하다고 그럴까? 광주광역시를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알죠. 거기가 인제 풍암동이라고 거기가 옥녀봉인가? 뭔 산이 있어요. 거기가 음기가 좀 가득한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거기는 남자들이 좀 많이 죽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어. 동네는. 자, 오늘 콩이맘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즉석에서 참여하셨는데 꽤 잘하셨습니다. 엄청. 혹시 그 따님과 음. 통화는 잠시 어렵죠? 아, 딸하고요? 네. 그때 얘기를 좀 잠깐 꺼내도 될까요? 조심스레? 딸한테 물어볼게요. 네네. "딸아, 통화 좀 할 수 있겠어? 너 그때 풍암동 집에서 귀신 봤던." 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쌈무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그 어머니한테 어릴 때 겪으셨던 일들을 쫙 들었거든요. 아, 네네. 그 광주 사투리 안 쓰네요? 저는 서울이랑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따, 그래요. 네. 자, 반갑고요. 제 와이프가 네. 광주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조금 친근하긴 한데, 그 네. 어릴 때 기억이 조금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생생한 것 같아요. 좀 음. 충격적이었어가지고. 혹시 생김새도 혹시 기억하실까요? 생김새는 제가 어린아이 귀신을 봤었는데, 네. 근데 날아다녔었거든요? 몸집이 한 3살만한 몸집이라 해야 되나? 근데 뭔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한 7살, 8살? 제가 한참 그때가 8살 막 이랬었는데 그냥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어요. 야, 되게 디테일한데, 그러면 그 3살짜리 몸을 가지고 정신 연령은 8살짜리 그 아이 귀신 2개가 두 위라고 하죠. 네. 집 안을 날아다녔다. 네, 날아다니고 또 특정 있는 장소가 꼭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
그 작은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좀 좋아했고 거실에 좀 많이 있었고 그냥 웬만한데 주방이랑 안방 빼고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어머니께서 비디오 테이프 제목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네. 무슨 만화였죠? 저도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영어로 됐었거든요. 한글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아, 텔레토비 이런 건 아니었죠? 텔레토비랑 비슷한 거였는데 토끼 탈 같은 거 쓰고 나오고 그리고 무슨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그런 박을 막 이렇게 나무에서 꺼내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선물이 있는데 그 박을 이렇게 깨는 그런 만화였거든요. 흥부전인가요? 아니요. 아, 흥부전 아니고. 네, 영어로 됐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눈빛이 되게 살벌했어요, 항상. 좀 만화 볼 때만 살짝 풀어진 느낌이었고 그 외에는 다 눈빛이 살벌했고 그리고 특히 더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도 이렇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그때마다 그 어른 귀신들이 와가지고 애들 귀신 말리고 그러면은 좀 그렇게 또 무난하게 며칠 지나가고.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꽤 오래 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아까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홀씨 같은 게 갑자기 날아오더니 망토로 변해서 슉 지나갔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한테 들려주시나요? 그냥 가장 친한 친구 한두 명한테만 말했고 막 그렇게 제 이야기를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자, 따님. 네. 야,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아무튼 네. 말씀도 잘하시고 참 똑부러지게 잘 크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딴모이 그 공포라디오 안 보신다 하셨죠? 네. 네. 혹시나 무서운 거 보실까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릴 때 그 트라우마라서 그죠? 네, 그게 아무래도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아무튼 어머니께서 쌈모이 방송 보시면서 되게 힐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어머니랑 잘 지내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콩이맘님 감사합니다. 네. 쌈바. 쌈바. 자, 이번 참여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여신데 첫 번째 이야기가 정말 레전드를 찍었던 분이시죠. 네. 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최씨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거의 2년 만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 잠수를 타셨던 이유가 있던데, 네네, 맞아요. 네, 군대를 가셔가지고. 네, 지금도 복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쵸. 또, 네. 나라를 지키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 목소리가 더 성숙해지셨네요, 2년 만에. 정말요? 네, 그때 20살이었죠? 네, 그때 딱 20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황구렁 이야기로 정말 충격과 공포를 주셨는데, 네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저 친구가 겪어가지고 알려준 이야기고요. 네.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지금 혹시 화장실인가요? 아니요. 지금 생물방이에요. 여기 저 따로 이제 키우는 애들 관리하는데 좀 잡음 심한가요? 조금 뭐가 뽀글뽀글하죠. 뽀글뽀글하네요. 네, 잠시만요. 네. 좀 꺼야 되겠죠. 끄면 죽는 거 아닙니까? 괜찮을 거예요, 조금은. 네? 잠깐은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최씨님이 정말 충격적인 게, 그 황구렁이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황구렁이 그런 사건을 겪고 나셔서 지금 뱀을 키우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이번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를 이제 앞으로 박 씨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네. 박 씨가 이제 23년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쌈무이님한테 사연 이제 말씀드렸던 20살 때 이제 그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 고등학생 때처럼 이제 다들 뭐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 이제 만나서 뭐 술자리를 가진다던가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아무래도 적었어요. 네.
왜냐면 한창 이제 대학 갈 친구들은 이제 가고, 뭐 군대 갈 친구들은 다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다 가버리고 하니까 그렇죠. 본인 앞가림을 좀 먼저 생각하던 때여서 못 만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무튼 박 씨가 그때 한창 한식집에서 배달 일을 했을 때였어요. 네. 근무하던 시간이 오후 5시부터 마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녁 타임이죠. 이 나이 때 남자애들이면 이제 다 그러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워낙 또 특히 오토바이를 좋아했어가지고 알바도 배달 일을 꽤 많이 했어요. 오래. 그러던 중에 좋은 조건을 이제 가진 가게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땐 여름이었어요. 한창 더울 때. 열대야 때문에 이제 에어컨 없으면 잠도 못 자던 때인데, 박 씨가 배달 일을 하면 한밤중에 빠르게 달려도 이제 하나도 춥지가 않을 이제 그런 열대야였는데,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배달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가게로 돌아와서 이제 마감 준비를 이제 바쁘게 하는 주방을 보면서 이제 홀에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 가게가 대부분 매출이 이제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이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간단한 사이드 메뉴 그런 걸 파는 가게고, 11시쯤에 이제 마지막 주문을 받고 12시까지 마감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해요. 네. 근데 11시 반이 조금 안 된 시간에 이제 마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전화 주문으로 이제 도시락 주문이 들어와요. 원래 같으면 주방 재료도 놓고 이제 일하면서 쓰던 도구 있죠. 네. 식기나 이런 것도 이제 설거지를 해놓은 상태라서 주문을 이제 취소를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곧 퇴근을 해야 되고 마감을 이제 다 끝내놨으니까. 그날은 또 조리도구도 식기세척기까지 이제 돌린 상태가 아니라서 받기로 했대요, 주문을. 박 씨는 또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사장님이 마지막 부탁으로 그 주소지에 배달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이 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퇴근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배달을 가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도 20분이 걸려요. 와. 그런 먼 동네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짜증 나죠. 그쵸. 이제 막타임 배달인데 퇴근 시간만 이제 괜히 늘어나겠네. 짜증 좀 나죠. 그쵸. 할 수가 없죠. 뭐 사장님이 이제 가라고 한 건데. 출발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신호운이라고 그래요. 신호운. 가는 길마다 신호가 걸려버린 거예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제 늦게 도착하게 생겼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배달 기사는 이제 대부분 늦은 시간, 이제 심야 시간에는 이제 간단한 신호 같은 거 있죠. 뭐 좀 위반하면서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간단한 신호는 없죠, 근데. 그죠? 맞습니다. 다 이제 좀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근데 박 씨는 애가 몸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 위반 같은 거를 절대 안 합니다. 잘 하지 않아요. 네. 그래야죠. 절대 안 한다는 게 사실 거짓말이고. 잘 몰랐어. 그리고 그리고 얘가 20살 당시에 또 자취를 하던 때였어요. 다쳐가지고 배달 일 못하고 병원에라도 누워버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월세도 못 내고. 실제로 배달 일 오래 하면서 지금까지 사고 난 적도 없어요. 와. 그런 친구인데, 네. 무튼 이제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신호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위반을 하면서 이제 도착을 간신히 했다고 해요. 배달지가 이제 원룸촌, 그러니까 저희도 광역시인데 한 대학가 뒤쪽에 이제 원룸촌 한 허름한 건물에서 배달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 주차장도 막 차 2대도 주차도 힘들 것 같고, 뭐 공동현관문도 이제 그냥 열려 있는 그런 좀 허름한 건물이죠. 관리가 잘 안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고객 정보가 이제 빌지에 쓰인 메모장을 보고 해당 호수 앞으로 갔다고 해요. 네.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배달 어플 주문이 아니라서 이제 따로 적어서 갔다고 하는데,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초인종 배터리도 없는가 꺼져가지고 소리도 안 나길래 할 수 없이 늦은 시간임에도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배달이요, 배달 왔습니다 하면서 한참 부는 끝에야 문이 이제 반쯤 열렸대요. 반쯤. 끼익 열려가지고 열기 전에 이제 삐비빅 소리가 나고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없는 걸 봐서 이제 도어락도 배터리가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이 한 7살?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조그만한 여자애가 하나 나왔다고 해요.
여자의 뒤로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잘 구분은 안 가는데 남자애도 하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새벽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는 부모님이 있으면 보통이면 배달 마중을 아이를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부모님이 나오잖아요. 네, 밤인데. 네. 대수롭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야근하시느라 애들 배달이나 시켜줬는갑다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네. 이제 도시락을 건네고, 이제 아이가 건네는 꼬깃한 현금을 받고,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가게를 복귀를 하고, 아무 일도 없이 퇴근을 잘 했다고 해요. 그 배달을 가고 난 후, 그 주소로 배달이 이제 2달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왔다고 해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은 뒤죽박죽이었고, 언제나 전화 주문, 언제나 도시락 수량은 2개. 이제 박 씨도 갈 때마다 아이들만 있어서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달지로 가기 전에 편의점이나 과자나 이런 것 좀 사가지고 자기 사비로 사장님한테도 여기가 이러이러하고 아이들 둘만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돈 받지 말고 그냥 내 월급에서 까시오 하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도시락도 무상으로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챙겨주던 와중에 네. 그 애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자기 여자친구랑 있으면서도 학교를 가서도 자꾸 아른거리고 막 보고 싶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네. 오늘은 뭘 사가가지 오늘 언제 주문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박 씨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밤마다 이제 꿈을 꾸는데 그 집 배달 가는 꿈을 꿔버리고 완전 집착하게 돼버린 거죠, 사람이. 왜 그러지? 네, 이때부터 박 씨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대요. 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막 아른거리고 막 가슴이 쫙 쪼이고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원래 진짜 머리에 베개만 대면 바로 자던 놈이 몇 주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달지를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서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야, 너 살 빠졌다. 혈색이 왜 그냐. 야위였다. 이런 소리를 이제 자주 들었다고 해요. 뭔 소린가 그때는 지는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가게가 한참 바쁠 시기에 배달을 열심히 막 마치고 들어오면서 네. 사장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얘가 진짜 집착하게 됐으니까. 사장님 그 집 배달 아직 안 왔어요? 들어올 때 됐는데 하면서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한다는 말이 그 박 씨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그거 땡땡이가 갔다. 이제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네. 근데 원래 같으면 그런갑다 할 가벼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래요. 자기가 못 가서 애들 못 봐서 약간 그런 것 같다고 해요. 막 진정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자기가 그 당시 느끼기엔 사장 잘못이라 정당한 이유로 당연히 화가 나는? 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진정 좀 하고 있는데 대신 배달을 갔던 그 땡땡 있죠. 네. 그분이 형인데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죠. 뭔 일인가 하면서. 근데 그 형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치더래요. 너 지금 어디 가서 뭐 한 거냐고. 네. 너 누구한테 배달한 거냐고. 박 씨가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어리둥절하면서 아니 형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한다는 말이 그 형이 여기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보라고. 네 눈으로 보면 알 거라고. 그래서 막 혼자 어쩌고저쩌고 욕을 막 엄청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네. 마침 가게도 한가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라 그러죠. 브레이크 타임. 가서 본 이제 그 현장은 이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왜요? 온통 그냥 그 원룸이 도시락 천지였대요. 응? 도시락 천지. 지금까지 배달을 했던 그 도시락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천지였대요. 산처럼 수북히 쌓여가지고. 근데 그 도시락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도시락을 까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야? 원래 배달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시락을 까지도 않았대요. 이 가게 도시락 패키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플라스틱 뚜껑을 닫고 그리고 테이프로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안 열리게 근데 까지도 않았대요. 지금까지 준 박 씨가 준 뭐 사과, 뭐 과자, 뭐 사탕 이런 건
편의점 봉지에 그대로 줄 때 그대로 담겨있고, 응? 냄새는 또 엄청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이랑 그런 과자나 과일들이 그러면 어디에 쌓여 있었단 거예요? 그냥 집 안에 그냥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이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네. 그냥 문을 연 거예요. 응?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래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안을 이제 핸드폰 후레쉬로 딱 본 순간 이제 박 씨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뭐 대답이 없는데 문을 열거나 하면. 그죠. 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형이랑 멍만 때렸다고 해요. 그 원룸 건너편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사장님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모시고 와서 그걸 보게 하니까 믿었다고 합니다. 이 박 씨가 저한테 말을 하기로는 네. 아마 자기가 홀린 것 같다고 해요. 네, 무언가에. 그래서 계속 그 집에 애들한테 신경이 쓰이고 살도 빠져도 자기는 모르고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너 살 빠졌다고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나서 그 집을 안 가게 되고 자기 집에서 거울을 보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대요. 살이 빠져가지고.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주문을 누군가가 했고 네, 그리고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게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락은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고 네. 돈은 이제 다 받았다고 해요. 뭐야? 네, 한 번도 카드 결제나 아니면 어플로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전화 주문. 여기 어디 원룸 어디 혼대요. 도시락 2개만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돈은 직접 가서 받아오고. 네, 직접 가서 꼬깃꼬깃한 그 현금을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언가가 이 친구를 홀리게 해서 계속 그렇게 몸을 아프게 만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배달 주문이 아니었죠. 전화 주문이었죠. 네, 전화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 빌지에 주소 적어서 갖고 아까. 네, 메모를 이제 직접 해서 갖고. 와,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네. 그 돈이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건물 벽에 네. 임대인을 구한다고 이제 집주인이 써가지고 붙여놓잖아요. 네. 그리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집주인하고 통화하니까 이 건물은 지금 외관부터 내부 그리고 물이 새고 하는 것 때문에 싹 리모델링 하려고 작년부터 비우고 있는 층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실거주자는 1, 2층에만 조금 있고 3층부터는 아무도 안 산다고 해요. 와.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간 배달 층수가 한 4층이었나 5층이었나 그럴 건데 네.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뭐 있다가 부모님이 데려가서 없나 보다 하면은 그런 그렇게라도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까지도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네네. 돈이 제일 지금 의문인데 네네. 그 돈을요. 그 네네. 박 씨 친구분 네네. 그 친구가 홀려서 그 배달지에 그거를 음식을 그대로 놔두고 네. 자기 돈을 네. 인출해서 사장님께 드리고 이랬던 게 아닐까. 홀려서 자기 돈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박 씨는 지금 뭐하고 삽니까? 지금 박 씨는 건물 짓는 현장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사촌 형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물 짓고 이런. 맞습니다. 현장 일인데 요거를 들었을 때가 아마 처음 일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였어서 네. 지금 참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겪은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바로 연락 주셨죠, 그죠? 맞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면은 사실 좀 미쳐버렸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 황구렁이 때처럼 막 꿈에 나와버리고 막 제 눈으로 막 볼 수가 있고 이래버리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네네. 지금 그때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죠, 박씨 씨는. 박씨 씨? 박 씨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면 좋겠지만 좀 다른 경로로 가자면 상상입니다. 지금 건물 짓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일거리가 그 건물 재개발 업무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아예 상상입니다. 항상 제가 상상 같은 거 잘해가지고. 네, 그렇게 깊게 파면 팔수록 조금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아, 무섭다 진짜. 네. 자, 오랜만에 우리 최씨님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 들려주셨네요. 아, 저 지금 채팅창에 또 네네. 우리 경아님께서 네네. 이런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설마 주문도 네. 홀려서 박 씨가 직접 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무섭지만, 이제 사장님도 그 집의 존재를 알았고, 이제 음식까지 직접 빼서 배달까지 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막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 박 씨가 그 가게에 네네.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배달 네네. 대기하고 있다가 살짝 나가가지고 이제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네네. 원래 목소리는 막 이런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문 좀 하려고요. 막 이런 식으로 네. 목소리를 변조해서 빙의가 돼서 목소리를 변조해서 주문을 네.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물건을 받아서 음식 배달을 하고 거기 놔두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네. 음식을 놔두는 그 행위들 계속 반복됐잖아요. 네네. 그곳에 억울하게 죽은 어떤 영가가 네네. 자기 제사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홀리게 만들어서 제사밥을 차리게 만든 게 아닐까. 본인이 더 놀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와. 너무 무섭네요. 그죠? 네.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와. 왜냐면 홀리면 기억을 못 한대요. 아, 맞아요. 정상으로 돌아와도. 맞습니다. 자, 최씨님.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또 수집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30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충성! 네. 충성!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삼바. 예? 아, 쌈바. 까먹었네. 2년 만에. 네. 삼바. 네, 쌈바. 네. 이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뒤에 제가 나름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무섭네요. 아, 근데 확실히 우리 최씨님이 2년밖에 안 지났지만, 되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딱 20살의 느낌이 났거든요. 지금 모르겠어. 참.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고요. 네. 제가 2007년도에서 8년쯤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7년도에서 8년도쯤에 겪은 실화고요. 제가 그 당시쯤 되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쯤 되던 때입니다. 그때를 조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중학생 때는 좀 놀기도 좋아하고 뭐 사춘기다 뭐다 하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좀 지켜보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얘를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한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날씨가 풀리려고 할 때쯤 이제 중학교 시험 기간이었었는데 동네에서 소위 되게 빡세다는 학원을 저를 이제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이 학원이 이제 얼마나 빡셌냐 하면은 무조건 학교를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학원으로 가야 되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법적으로 10시까지였나요? 그때까지밖에 수업을 못하게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학원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창문이 없는 다른 교실로 이제 이동을 해서 중학생들한테 11시, 12시까지 수업을 시키는 되게 굉장히 빡센 학원이었습니다. 평소에 놀기만 하다가 막 공부를 그렇게 앉아서 막 하다 보니까 진짜 한 일주일 정도 다니니까 진짜 체력적으로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이제 가면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잠들고 수업 시간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막 꼬박꼬박 졸고 그럴 정도로 정신이 좀 반쯤 나가 있을 때였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도 이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학원을 마치고 터덜터덜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향에는 되게 번화가고 이제 사람이 많지만 조금 더 돌아가는 길이고, 두 번째 방향은 좀 길이가 짧지만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가지고 좀 깜깜한 그런 길이었는데,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길이 뭐 조금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많아봤자 뭐 한 2, 3분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라서 저는 이제 항상 번화가에 사람도 좀 많은 길로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MP3를 귀에 꽂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투벅투벅 걷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두 번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릴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와버렸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가기도 좀 뭐하고 어둡다고 제가 막 겁을 먹는 그런 편은 또 아니어서 그냥 오늘은 이쪽으로 가자 하고 마저 걸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 하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0분 정도 혼자 걷고 있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MP3를 끼고 있어서 이제 주변에 인기척을 하나도 못 느꼈는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화장이 정말 색조 화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옛날 스타일의 분홍색 좀 섞여 있고 눈 아이라인 되게 짙고 눈썹도 되게 짙은 그런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빼고 네? 하고 이제 돌아보면서 네? 이렇게 돌아봤죠.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학생 여기 마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니까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구나 해서 아, 이 길 따라가지고 쭉 직진하시면 어차피 마트 크니까 보이실 거다. 쭉 직진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어폰을 꽂고 이제 저는 또 얼른 집에 가야 되니까 마저 집을 딱 가려고 했어요. 한 3발짝, 4발짝 정도? 거의 이어폰 끼자마자 바로 다시 그분께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하고 이제 돌아보니까 그분께서 이번에는 학생 혹시 교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포교 활동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막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아, 네,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하면 되게 괜찮은 분들은 아, 그래, 교회 잘 다니세요 하고 넘어간 적이 이제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 네, 저 교회 다닙니다 했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워볼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보니까 당황해서 막 엄청 버벅였죠.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댔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십니다. 속으로 아, 잡혔네, 피곤한데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발걸음은 집을 향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집을 가고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한참 듣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집 방향으로 가니까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중간에 왼쪽으로 빠져서 가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도 분명히 마트를 간다고 하셨는데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말이 그렇게 있나 보지, 뭐 단지로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가서 마트 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서도 저희 집 동 앞에 이제 다 와가지고 아, 이제는 보내야겠다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아, 저 집 다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집 다 왔구나. 그러면 아줌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줄게.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이면 가짜로 이름을 대거나 말을 안 하거나 그랬겠지만 그때는 진짜 어렸던 마음에 이름을 그냥 말했죠. 쌈무이라고 하면은 아, 저는 쌈무이요 라고 대답을 했고 이제 아주머니는 아파트 주차장 그 단지 내에서 손을 잡고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쌈무이를 돌봐주시옵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가 그 시기가 입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깜깜하기도 하고 스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되게 피곤한 상태여서
아,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그때 딱 아버지께서 이제 모임을 마치다 오시다가 저를 발견을 한 거죠.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소리를 딱 치시고 저를 끌어내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포교 활동 되게 많이 싫어하셔가지고 저희 절단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를 끌고 집으로 데려가시는데 아버지께 뭐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으면서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 입주가 이제 막 시작한 곳이라서 살고 있는 이웃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던 분이 저희보다 그 위층에 살고 계신 분을 한 분을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먼저 내리고 위층에 사시는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고요. 제가 집에 막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 요리를 하고 계셨는데 재료를 하나 빠뜨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집 앞 슈퍼 가가지고 뭐 하나만 사다 달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현관문을 다시 나왔죠. 근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딱 보는데 저희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층에는 지금 저희 집만 있고 아까 위층에 사시는 분이 마지막에 내렸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위층에 있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비상구 문이 원래 항상 이렇게 닫혀 있는데 살짝 열려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계단 쪽을 살짝 봤는데 딱 보자마자 사람 있으면 켜지는 센서등이 딱 바로 꺼지는 겁니다. 이게 센서등이 켜져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 그때가 뭐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 누군가 그렇게 입주도 안 한 아파트에 있는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지? 뭐 누가 있는 건가? 뭐지? 하고 이제 비상구 계단으로 가가지고 계단 손잡이 사이로 이렇게 계단 안전바라고 해야 되나요?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틈 사이로 밑에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점점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얗게 뭐 하나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손잡이에. 뭐지? 하고 봤는데 손인가? 싶은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사실 손인지도 몰랐어요. 뚫어져라 보면서도 손인 것 같은데 손 아닌가? 손인가? 이렇게 약간 아리송하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계단 틈 사이로 사람 뒤통수가 이렇게 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돌려가지고 저를 쳐다봐서 눈을 딱 마주치는데 아까 그 아주 진한 화장을 한 그 아주머니인 거예요. 이게 혹시 듣는 분들이 몸이 얼어붙는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억소리도 안 나고 그 계단 틈을 보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 딱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5초가 지났는지 10초가 지났는지 1분이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어 있다가 그 아줌마가 비상구 계단을 또각또각또각 그 여자 단화 신으면 그 또각또각 소리가 비상구 계단을 이렇게 울리면서 천천히 나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딱 그 소리를 듣고 제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완전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께 아까 그 단지 안에서 있었던 아주머니가 집까지 쫓아왔다고 이제 숨 넘어가듯이 말했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비상계단 통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뭐 이미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아줌마를 만났었던 일부터 단지 내에서 이제 기도했을 때까지 이름 말하고 뭐 어디로 가려고 했었는데 따라왔고 이런 얘기를 다 말씀드리니까 아,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당시에는 2007년도 8년도니까 블랙박스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주차되어 있던 차도 몇 대 없어가지고 명확히 나온 게 없는데 딱 하나 되게 멀리서 단지 안에 아까 제가 그 아줌마랑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찍힌 CCTV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맞는지 싶어가지고
경찰분과 같이 이제 영상을 돌려봤는데 그 아주머니는 제가 이제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아파트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저도 이거 사연 준비하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하면서 봤는데 전망용 엘리베이터라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밖에서 보이는 그런 구조인 엘리베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을 아래서부터 세면 대략적으로 몇 층인지 유추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아까 손을 까딱까딱 하고 있었던 거는 아래부터 층수를 세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층수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까지 쫓아왔고 그 안에 이제 막 사람들이 인기척에 들리니까 인기척이 있는 걸 확인하던 중에 제가 진짜 가방을 놓고 거의 바로 나오니까 아마 그 아줌마는 당황해가지고 비상계단으로 숨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고 그분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도망쳤던 거를 이제 제가 딱 보는 건데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제 막 이사 왔는데 이런 일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뭐 물리적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아주머니가 뭐 집 안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수사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알겠다 조심 뭐 주변에 순찰을 더 자주 하겠다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 뒤로 학원을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이 차로 태워다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하셨고 이게 어떻게 소문이 번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꽤나 동네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공문이 돌았었고 굉장히 저희 동네에서는 좀 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까먹고 있다가 언제 한번 이제 부모님이 언뜻 너 이런 일 있었던 거 기억나냐? 만약에 내가 그때 회식이 빨리 안 끝나고 정말 늦게까지 있어서 너 아파트 단지 안에 눈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 못 봤으면 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마 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납치됐을 수도 있다. 네. 이게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납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납치 시도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단순한 포교 활동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계속해서 눈을 감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뭐 계속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름 사실 물어볼 것도 없는데 이름도 계속 물어보고. 그러게요.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그래야 네. 장기를 비싸게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어우, 무섭네요. 네, 자, 우리 킴님 경험담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네네.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네. 구는요?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네. 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